지금부터 10분할 매수하라고 3만 원이 있으면은 100만 원씩 하루에 이제 100만 원씩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 상승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익이 날수록 좀 되돌아보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주식시장 이제 어제와 오늘을 보면은 어제 차트가 이거였죠. 그래서 제가 전 고점에서 이제 치열한 다툼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 확률이 50% 정도로 이제 반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상승의 힘이 하락의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전 고점을 뚫고 60일선 저항을 지금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60일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 조정은 조금 나올 수도 있지만 추세는 약간은 지속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단기 추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제 개인이 1,000억을 넘게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늘었을까 해서 봤는데 아직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9월 2일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4조 4,600억에서 4조 4,900억으로 지금 4조 4천억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9월 3일 날짜 어제의 기준이 아직 업데이트는 되진 않았는데 어제 기준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신용잔고도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미중 시랑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에요. S&P를 비롯해서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 같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한국 주식은 거의 뭐 계속 하락만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현재 그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호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은 그에 반해서 악재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에서 미국 주식에 더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의 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앞으로 2020년에 더 상승 여력이 크면서 지금은 저평가인 그런 나라,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올바른 자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순환매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5G 주도주 장세가 같이 껴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5G 주도주, 그리고 오늘은 좀 IT가 굉장히 강해서 5G랑 IT 혹은 반도체 순환을 하면서 주도주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5G랑 IT,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은 반도체랑 정유, 9월 2일 날 5G, 9월 3일 어제는 호텔, 중국 소비자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물론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그 중에서도 강한 섹터가 이제 IT, 반도체 쪽이, 대형주 쪽도 물론 강했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원익 IPS, 제가 이제 매수한 원익 IPS 굉장히 강했고, 테스도 강했죠. 그리고 OLED도 이제 힘스가 14% 이상 오르면서 OLED 이제 삼성 쪽, 삼성과 중국 쪽 OLED 대규모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솔솔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IT랑 5G가 크게 투트랙으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최소 주도주가 될 종목 섹터들은 한두 종목 정도 자기 포트에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G나 저는 이제 바이오도 들고 있는데 아직 바이오는 주도주로서는 치고 나가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IT 쪽이 지금 치고 나갔죠 오늘.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좋은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반드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어제는 뭐 디플레이션이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본질은 기업의 성장성,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가 앞으로 해소가 될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G 앞으로 두 배가 종목,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실적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크게 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5G가 가장 강했습니다. RFHIC는 지금
며칠 전에도 강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했죠. 오늘 강했고 유비코스 홀딩스도 강했고 그동안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나 서진시스 강했고 이노헬스가 그 며칠 한 이틀 동안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올랐는데 오늘 8% 넘게 크게 올라주면서 저의 포트도 상당히 수익률이 더 많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이슈들이긴 했는데 이제 화웨이 쪽이 이제 미국의 압박에도 전 세계 20만 대 5G 중계기 출하했다고 9월 3일날 중국의 이제 매체들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따냈다고 하면서 20만 대의 5G 중계기가 출하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만 대가 출하가 이미 된 거죠. 이미 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 관련주인 이제 RF나 KMW들이 그동안 며칠 동안 많이 상승을 했던 거고 오늘도 역시나 RF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화웨이 쪽에 가장 관계가 많은 그런 RFHLC가 2025년까지 5G 통신 투자가 150조에서 최대 255조까지 달할 전망으로 중국 쪽 5G가 전 세계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뉴스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5G가 계속 오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기 때문이에요. RFHLC 실적이 3분기에 2배가 될까, 지금 바로 2배가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3분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시장의 컨센인데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컨센보다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잘 나올지 아니면은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튼 지금 신고가를 치면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는 것은 거의 명확한 그런 사실이고 이노아리스도 지금 신고가를 치고 나서 지지를 아주 예쁘게 받은 다음에 오늘 8%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KMW도 상승을 하고 5일선 타고 계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예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더 될지 안 될지는 내일도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상승 추세는 이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물량도 대비를 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5G가 많이 올라서 누구는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도 좀 글을 쓰긴 했는데 그 이면에 그동안의 어떤 하락이라든가 그동안의 그 폭락에 대한 공포를 그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글을 남겼죠. 이런 상승을 부러워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좀 많이 있었어요. 부럽다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승이 물론 중요하죠. 오른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상승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까? 지수가 7% 하락하고 뭐 5% 하락하고 지금 뭐 한국 주식이 망할 것처럼 그런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도 괜찮냐고 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하고 저는 이제 종목을 믿으면서 그때 이제 합리화를 했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스스로, 제 속으로는 어떤 추가 폭락이라든가 그런 고통과 고민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자기 전에 팔지 말지 수도 없이 고민을 하면서 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겉으로는 괜찮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좀 속상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노력 없이 돈을 벌었다면은 그 돈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수익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 거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계속 한 4달 전부터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7% 하락했을 때도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리고 그리고 영상도 계속 찍었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디고 지금 수익을 맛보신 분들은
주는 이런 그 승리의 어떤 기쁨에 젖어 있기보다는 그때 이제 공포와 고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를 믿어준 가족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종목에 감사를 하면서 남에게 좀 베푸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감사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주식을 매수한 거는 본인이고 판단도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절한 판단을 해서 수익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오르는 것도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순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익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느끼고 본인의 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오늘같이 좀 여유가 있는 날 그렇게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코스닥이 7% 넘게 하락했을 때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도 지금부터 10분할 매수하라고 10번에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라는 거죠.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0만 원씩 하루에 이제 100만 원씩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주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못 하셨을 거예요. 왜 못했을까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주식을 처음 하는 입장으로 되돌아가 보더라도 그렇게 투자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락했는데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고,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그때는 많잖아요. 뭐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규제,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런 불안감도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손실을 봤을 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면은 100만 원의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월급인데 한순간에 날아간다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개인은. 그래서 결국에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하락 이후에 올랐던 경험을 많이 해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있을 때는 이런 악재 뉴스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손실의 고통은 이제 순간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뭐 골프나 다른 스포츠들도 직접 경험을 해봐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주식도 직접 경험을 해보고 본인의 돈을 투자를 해야 실력이 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식의 본질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방법, 하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돈을 벌 수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한탕으로 급등주 매매를 해서 그렇게 뭐 20% 30% 먹는 것보다는 내 앞으로 5년, 10년, 15년, 30년 뒤에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이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비넴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클럽에서 돈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뭐 코인으로 그 ICO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쓸지는 사실은 본인이 자유죠. 뭐 이렇게 써도 아무도 법적인 그런 제재는 없으니까. 근데 돈을 어떻게 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은 어떻게 돈을 벌지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살지로 끝나는 그런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5G로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철학적으로 끝났는데, 제가 저의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서 그냥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랑,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나중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할 건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수익 나신 모든 분들께 좀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건전한 그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